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자 상을 치른 후 선산의 묘자리에 모시기로 한 만석은 가족과 함께 명주천으로 만든 천으로 관을 들어 산 중턱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인부들은 헐떡이며 좀 쉬었다 갑시다. 무슨 몇 자리를 이렇게 높은 곳에다 잡아놨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다른 자리는 이미 집안 어른들이 다 잡아둬서 그 자리도 어렵게 잡긴 했는데 원래 그 자리도 안 주시려고 했던 자리예요. 이제부터 화장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송씨야, 거기 물병 좀 던져봐. 인부는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생수병을 들고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들이 쉬고 있던 평탄한 바위는 산을 타다 지친 그들이 쉬어가기 좋은 곳이었는데 얼굴을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 너무 시원해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그때 송씨가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며 뭐해? 날 쓸 거야? 여기서 1시간은 더 가야 되느니. 그래도 해 넘어간다고. 이런 인적도 없는 산속에서 길 잃어버리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어. 참, 사람 죽은 관 앞에서도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어서 서둘러 가시죠. 그나저나 이렇게 험한 곳에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면 내려갈 때 소주 값이라도 더 줄 거요. 당연하신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제가 택시비까지 드릴게요. 그럼 빨리 내려가야겠네. 만석은 인부 2명과 나이든 집안 형님들을 모시고 힘들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묘자리에 도착하자 인부들은 삽을 하나씩 집어들며 해가 뜨는 방향과 해가 지는 방향을 잡더니 자네는 그쪽부터 파. 나는 이쪽부터 팔 테니까. 관 들어갈 자리를 한참 파던 송씨가 삽을 땅에 꽂으며 잠시 쉬었다 합시다. 일단 내가 죽게 생겼네. 그래. 나도 오줌 좀 싸고 다시 시작합시다. 묘자리를 받아 나온 백씨가 한 손으로 지퍼를 잡고 뛰쳐나오며 풀숲이 우거진 쪽으로 들어갔는데 야, 이게 뭐야? 깜짝 놀란 만석은 무슨 일이세요? 여기 도라지 꽃이 엄청나게 피었네요. 이 사람 손이 안 타서 10년 이상씩은 된 것 같아요. 이거 한 뿌리씩 먹으면 이 정력에 기가 막히겠는데. 백씨가 10년이 묵은 도라지가 잔뜩 묻혀 있다며 정력에 좋다고 하자 동반했던 사람들이 도라지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거 도둑만 하네. 이거 하나 먹으면 나에 어딜 하나 더 볼 수 있으려나. 야, 끼놈아! 집안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라지를 파자 백씨는 송씨 소매를 잡았는데 백이야. 이리 와봐. 야이, 왜 그러는데? 술 가져왔어? 야, 지금 이 사람은 술 마실 기분이야? 여기 도라지 밭이라고 무덤 쓰면 안 되는 자리란 말이야.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도라지가 있다는 건 이 지역이 아주 습하다는 말이거든. 습한 거고 묘하고 무슨 상관인데?
사람아. 아이, 숲하면 뱀이 아주 득실득실하다고. 아마 여기서 저 버섯들 보이지? 거기 정도 가면 뱀꿀이 나올 거야. 묘자리로 쓰면 안 되는 자리라고. 백씨는 머리가 가려운 듯 박박 긁으며 묘자리도 다 뻔하는데 그럼 어쩌자는 건데? 백씨가 큰 소리를 내자 만석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저 잠깐 저 산 위쪽 좀 올라가 보고 올게요. 거기 산 꼭대기는 절벽이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요. 송씨는 백씨의 허리춤을 잡으며 자네는 아무 말 말고 있어. 무덤 자리 다시 파다가 해지게 생겼으니까 일단 저기다 관 집어넣고 빨리 내려가자고. 잠시 후 안장을 마친 그들은 산속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해가 넘어가려고 하자 서둘러 하산하려 했는데 멀리에서 날짐승 소리가 들리자 무서워라. 이게 내려갈 때 위험하니까 앞사람 잡고 천천히 내려갑시다. 내려가다 보면 왼쪽이 절벽이니까 절대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2시간을 걸어 내려온 그들은 차례대로 차에 탑승했는데 그때 차에 타지 않고 기다리던 송씨가 만석에게 다가가 이제 아까 약속하신 아이 맞다. 그거 드려야죠. 만석은 차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서너 장을 집어들며 아버지 가시는 길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드려 하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만석은 송씨 일행에게 돈을 내밀며 이걸로 목욕하시고 소주라도 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만석은 형편이 좋았다면 조금이라도 더 인사를 하고 싶었으나 커가는 아이들 학비도 마련해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했으며 내년이면 군에 들어가야 하는 아들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터라 양해를 구하고 섭섭지 않게 인사만 하는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친척들을 모시고 아버지 고향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어르신을 배웅해드리며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 년 뒤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준비하느라 분주했는데 성찬아, 군대 가기 전에 그 할아버지한테 한번 인사드려야지. 그때는 공부한다고 장지까지 같이 가지 못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군대에서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러 가자. 네, 좋아요. 다음 날 오전 만석은 차례를 지낼 음식을 배낭에 집어넣고 있는 아내를 보며 아이고 많이 넣지 마라. 이 산도 2시간이나 타야 하는데. 자기도 참 이게 뭐 아버님만 드실 건가? 성찬이도 먹으라고 싸주는 거죠. 그때 성찬이 나오며 어머니가 꾸려놓은 배낭을 짊어졌는데 무거워라. 성찬이 낑낑대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야 이놈아, 엄살 좀 그만 부려라. 군대 가면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도 짊어져야 할 판이단 말이다 이놈아. 그래요? 여보, 늦기 전에 일찍 출발하세요. 내려오는 시간도 봐야 하니까. 그럽시다.
짐을 챙겨 아파트를 나선 만석과 성찬은 3시간을 달려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은 시계를 바라보며 그거 봐라, 응? 그거 봐. 서둘러 온다고 하는데, 고작 10시라니까. 빨리 짐 챙겨서 올라가자. 벌초하고 서둘러서 빨리 내려온다고 해도 오후 5시는 되겠다. 네. 한참으로 올라가던 만석은 평평한 바위를 보더니 아유, 그때 할아버지 관을 들고 올라가다가 인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던지 말이다. 여기서 쉬었다고 올라가는데 저쪽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르단 말이다. 성찬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자 우와, 진짜네. 땀이 식을만 하자 만석은 아들을 재촉하며 아들아, 이제 출발할까? 네. 낙엽 밟고 올라가는 소리가 산중턱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맞아주는 듯 발끝에서 울려 퍼지자 다 왔어. 이쯤 어디였는데? 만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야, 이거 1년 사이에 이렇게 풀이 자라버리네. 이걸 언제 딴다니? 가방에서 접이식 톱과 낫을 꺼내 던진 만석은 아빠는 저 위쪽부터 잡초 베면서 내려올 테니까 너는 그 아래쪽부터 시작해. 네. 운동도 안 해보고 공부만 했던 성찬은 낫질을 조금 하더니 금방 지치고 말았는데 아들, 힘들어서 그래? 성찬이 고개를 끄덕이자 시계를 바라보던 만석은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이 2시를 좀 넘었으니까 그럼 점심밥 먹고 하자. 성찬은 밥을 먹는다는 소리에 너무 기뻐 배낭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석이 도시락을 꺼내자 성찬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먹어 이놈아. 나 오늘 이게 첫 끼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잘 먹었다. 성찬이 벌떡 일어나며 소변 말이야. 어디다 쓰지? 지천이 화장실인데 무슨 걱정이야? 아무데나 싸. 산소 아래쪽으로 내려간 성찬은 소변을 보던 중 야, 아빠, 여기 무슨 보라색 꽃이 잔뜩 피었는데? 아들이 보라색 꽃이 피었다고 하자 1년 전 인부들이 말해준 도라지 꽃이 생각났습니다. 맞다. 거기에 10년 묵은 도라지가 엄청나게 많거든. 아빠가 1년 전에 도라지 캐 갔다는 거 그거 있지? 여기에서 캔 거야. 그래? 그럼 이거 우리 캐가도 되나? 당연히 되지. 왜 안 돼? 만석은 먹음직한 도라지 뿌리를 집어들어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 아들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먹어봐. 도라지 서너 뿌리를 연속으로 먹은 성찬이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지 못하자 맞다. 저 아래 버섯이 있었는데 전에 보니까 송이버섯 같더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 좀 갔다 올게. 묘지 아래쪽으로 내려간 만석은 10여 개의 버섯을 들고 와 아들에게 건네주며 자, 먹어봐. 이거 우리는 돈 주고도 못 먹는 귀한 거라고. 아버지가 몸이 좋다며 버섯을 통째로 씹어서 먹자 성찬도 호기심이 생겨 한 입을 베어 먹었는데 개걸스럽게 식사를 마친 성찬은 식곤증이 몰려와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을 보고 있던 만석은 아들아, 나 피곤하면 한숨 자고 있다가 나머지 벌초하고 갈까? 그래도 돼? 그럼. 피곤한데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아들이 기지개를 피며 아빠, 나 조금만 잤다가 다시 벌초할 테니까 조금 이따 깨워줘요. 잠시 후 멀리에서 들짐승 소리가 메아리치자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성찬이 두 손으로 천천히 양쪽 팔을 비비자 그때 누군가 귀에 대고 추워. 지금 몇 시야? 성찬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팠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성찬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들자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찬은 잠들기 전 먹었던 버섯이 생각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얼굴이 일그러져 광대뼈가 함몰되어 있었고 머리가 찢어졌는지 미간을 타고 내려온 혈흔은 얼굴을 뒤덮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성찬은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러진 다리를 절룩거리며 아빠랑 밥을 나가 있거든. 가자네. 어딜 가? 빨리 치료나 받으러 가야지. 성찬이 아버지에게 산을 내려가자고 하자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 손을 잡고 산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땅 떨어지라고 했잖아요. 같이 갈 때가 있어. 성찬이 마지못해 아버지를 따라가자 날짐승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아버지는 낭떠러지 끝에서 풀숲을 만지작거리더니 성찬을 바라봤습니다. 싫어, 무섭단 말이야. 만석은 괴상한 소리를 내며 여기가 내 묘자리인데 싫다고! 아빠, 왜 그러는데요?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가 달려오자 너무 놀란 성찬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몸통이 잘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체와 하체가 잘려 몸통이 떠있던 아버지는 성찬을 잡아 땅떨어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성찬은 죽을 힘을 다해 숲길을 달려내려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한참을 달리던 성찬은 더 이상 아버지가 뒤쫓아오지 않자 핸드폰을 꺼내 길을 찾으려 조심스럽게 숲을 비춰봤습니다. 성찬은 숨이 찬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디를 데려가는 거야? 그때 숲에서 성찬을 찾은 아버지가 달려와 성찬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있었네. 아버지를 뿌리치고 달아난 성찬은 죽을 힘을 다해 아래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시멘트 도로를 발견한 성찬은 조금만 더 가면 큰 도로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성찬은 택시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파트에 도착한 성찬은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에 가서 택시비 가져올게요. 성찬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놀란 어머니는 성찬을 보자 네가 살아서 온 거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죽고 살아났는데 아빠가 이상했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다고. 그리고 몸통이 아니고 허리가 절단돼 있었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어머니는 아들을 말리며 너 똑바로 말해봐. 아빠가 어떻게 됐다고? 아빠가 죽은 것 같아. 귀신 본 것 같다고. 아니, 왜 아빠가 안 오고 네가 살아서 왔냐고. 아이, 그랬다니까. 왜 자꾸 내가 안 죽었냐고 묻는 건데. 정신을 차린 성찬은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 아침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찬의 아버지가 절벽 아래 추락해 사망해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뾰족한 바위 위에 떨어진 충격으로 몸통이 절단된 아버지는 상반신이 분리되면서 바위 틈에 얼굴을 쳐박아 안면이 함몰되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정리하던 아들은 넋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어머니를 보며 엄마, 이제 어차피 아빠 없이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정신 차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울기만 하는 어머니를 홀로 놔두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간 성찬은 아버지 책상에서 처음 보는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거. 서류 봉투를 열어본 성찬은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보험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서류를 들춰보던 성찬은 수익자를 보더니 성만석?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만석과 어머니는 그동안 사채빚에 시달려 기일 내에 돈을 마련해야 했는데 마침 오래전 봐두었던 아버지 묘자리가 생각이 나 볼초하는 핑계로 아들을 데려가 낮잠을 자게 한 후 밤에 늦게 내려오다 절벽 아래로 밀어 실족사로 떨어져 사망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들이 도라지밭을 발견하면서 예상치 못한
송이버섯을 먹게 되었는데 버섯에 지식이 없었던 아버지는 붉은 사슴 뿔버섯이라는 버섯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깬 그는 두통이 심해지고 갈증이나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 땅떨어지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 잠자고 있던 아들을 깨워 절벽으로 데려가려 했는데 그 자리는 아버지 관을 안장하러 왔다가 일꾼들이 도라지를 캐고 있을 때 몰래 산정상 쪽으로 올라가 아들을 밀어뜨릴 장소를 미리 봐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킬리의 창작 소설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